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이숙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사실 좀 떨리네요. 저희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과거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국어 교사였죠. 그리고 새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저는 평범한 엄마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만남 이후에 제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여전히 새아이의 엄마지만 24살 연하의 제자였던 그가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그날은 새학기를 맞이해서 수업을 하러 한 교시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첫 수업은 집중을 못하죠. 막 떠들고 집중을 못하던 와중에 저에게 꽂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남학생이 저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딱 봐도 모범생처럼 생긴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한다며 교무실에 찾아왔고 그로 인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증이 많은 친구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사적인 질문도 은근슬쩍 하더군요. 처음에는 말을 돌렸지만 사람인지라 친해지다 보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선생님이 하신다는 연극반은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와의 대답이 즐거웠고 쉬지 못하는 쉬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가 연극반에 들어왔더군요. 그야 관심은 없어 보였지만 쭈뼛쭈뼛하면서도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 꽂혀 있었죠.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설명해 주려 많았습니다. 여전히 질문도 많았고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어색했던 연기도 나날이 늘어가더군요. 게다가 주말에 같이 대본 연습까지 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었죠. 저도 유부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와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그와의 시간이 행복해지면서 딱히 거절하기가 힘들더군요. 학교에서의 시간 외에 개인적인 시간인 주말까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좋아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싫지는 않았기에 긍정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결혼하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으니 세뇌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뜨거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사실 그렇게 멈췄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급기야는 그의 어머니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참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제 마음을 숨기기는 쉽지 않더군요.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뱉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연하게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군요. 그로부터 머지않은 어느 날 그는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기 전 그는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자리 잡고 결혼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그 공허한 약속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같이 느껴졌죠. 그러나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꽉 찼던 그의 자리가 비어짐에 따라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 그였습니다. 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선생님, 정말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서 같이 살 날만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알겠다고 했지만 그 말의 약속보다 저는 그냥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그걸로 그리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고 졸업을 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설렜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건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를 만났습니다.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그리웠나 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바로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한 가정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학교에서의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변치 않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2살 차이 나는 제 남편은 남편으로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준 그에게 이혼이라는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입을 뗐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가정을 지켜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후라 미안하다고 했지요. 좋은 사람이라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준혁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힘내라면서. 결국 이혼을 하고 그와의 새 출발을 하기 전 저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었어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우리 사이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만 조촐하게 작은 스몰웨딩을 했습니다.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려는 그를 보면서 저희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감수하고 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이후 준혁 씨의 지원 아래 새로운 인생의 막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 전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